태극기는 우리 공장의 수호자입니다. 미얀마 전역에서 의료기기 사업을 운영 중인 한 한국인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달한 말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중국 공장에 연달아 화재가 발생하면서 한국의 태극기를 활용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태극기 덕분에 안전을 보장받게 된 한국 공장들은 한둘이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얀마에서 태극기가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정부라 부르지 않고 테러 조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찰 대신 도심을 장악한 군인들은 주민을 폭행하고 가진 행패를 부리는 등 실제 도심의 테러리스트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얀마 시민들은 이러한 군부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여온 중국을 군부 뒷배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며 분노는 반중으로 번지게 되었죠. 그리고 현지에서 중국인이 소유한 공장에 방화와 약탈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위협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역시 중국 기업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얀마 한인 회장은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공장들이 중국인 소유 공장이 아니라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인회는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공장 등의 태극기 개양을 권장했고 한인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태극기 수십 장을 배포했습니다. 교민들도 적극적으로 태극기를 보급했고 현지 공장들과 주요 시설에는 태극기가 개양됐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중국인이 소유한 공장에 방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태극기가 개양된 한인 공장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민들은 외국에 나와서 태극기를 보면 더 큰 애국심이 생기는데 이런 태극기가 우리의 안전까지 지켜줘 정말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태극기로 안전을 지킨 한국 교민들의 소식을 접한 대만 외교부는 미얀마어로 대만 기업이라 쓰고 대만기를 달라는 권고를 전달했습니다. 일부 중국 기업에서는 미얀마인들의 분노를 삭히기 위해 태극기를 걸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중국 기업들을 향한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시민들의 소행이 아니라 군부가 반중 감정을 역이용하기 위해서 친군부 불량배를 동원한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불을 지르고 이를 유혈 폭력 진압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일 수 있다는 시각인데요. 실제로 미얀마 군부는 중국 공장 화재 후 흘라잉타야와 세피타 등 인구 밀집 지역 두 곳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얀마 시민들의 소행을 거의 확신한 듯한 보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계속된 방화와 폭행으로 중국 투자기업이 420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중국인 2명이 다쳤음을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도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테러리스트에 대해 미얀마 당국에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음을 밝혔으며 미얀마 민중에게 선동되거나 이용당해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깨트리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전했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로 미얀마 시민들을 몰아가자 중국 대사관 소셜미디어에는 미얀마어로 중국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미얀마 인권 네트워크의 창립자인 초위는 군부에 권고한다며 만일 미얀마인 한 명을 죽이면 중국 공장 한 곳이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인회는 또 다른 업종의 한국 업체들에게도 태극기를 배포할 수 있도록 태극기 추가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쿠데타 규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이 가해지고 있지만 시민 불복종 운동은 미얀마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참가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시민들의 희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사회의 대응은 복잡한 양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는 가장 먼저 미얀마 시민들의 호소에 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 모임을 결성하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유혈 진압을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 활동이 미얀마 군부의 인권 유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국회와 정부 기업 차원의 대응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천주교는 미사로, 조계종은 제한 미얀마인들과 함께 오체 투지로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에 연대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호응한 한국 국회는 지난달 쿠데타를 민주주의 도전으로 규정하고 무력 사용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지난 미얀마와의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사업을 제외한 개발 협력 사업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실 미얀마는 한국 군사 정권 시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미나옹 흘라잉 총사령관이 권력은 물론 막대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과 입법, 심지어 재벌 회장까지 군부 대장이 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나옹 흘라잉은 미얀마의 전두환으로 불리는데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전두환이 삼성 회장의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비유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뒷주머니 돈을 쓰기 싫은 것인지 군부는 미얀마 최대의 불교 성지이자 문화재 쇠다곤 파고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금판 벽돌로 장식된 사원의 금을 벗겨내고 약탈한 후 금색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유산도 권력의 부속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미얀마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이기면 한국이 되고 지면 북한이 된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왔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미얀마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바튜브 되겠습니다.